K론처럼 상처 속에서도 타인을 치유하고 있나요?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별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용감한 영웅의 이야기, 사랑에 빠진 신들의 이야기, 슬픔과 회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바로 별자리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오래된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왜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 신화는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별자리를 신화의 눈으로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별자리는 단순한 성격 분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심리적 원형입니다. 불, 땅, 공기, 물. 4가지 원소 속에 담긴 인간 내면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불의 별자리. 먼저 불의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불은 시작이고 열정이며 추진력입니다. 불의 별자리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자리, 황금양의 용기. 양자리의 신화는 황금양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두 남매, 프릭소스와 헬레는 계모의 음모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황금빛 양이 내려와 두 아이를 구출합니다. 황금양은 두려움 없이 하늘을 날아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양자리의 본질입니다.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서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며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합니다. 양자리는 시작의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의 설렘, 도전 앞에서 느끼는 짜릿함,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걷는 용기. 하지만 황금양의 이야기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비행 중 헬레는 바다에 떨어져 죽고 프릭소스만 살아남습니다. 양자리는 때로 너무 빨리 달려가다가 무언가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자리의 운명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사자자리, 네메아의 사자와 존엄. 사자자리의 신화는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에서 옵니다. 네메아 지역의 불사신 사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힘을 증명합니다. 사자자리는 존엄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빛을 당당히 드러내는 에너지. 사자는 숲의 왕입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자는 스스로 왕입니다. 사자자리는 내면의 자존감과 표현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대 위에 서고 싶은 욕구. 하지만 사자자리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자존심은 때로 외로움을 만듭니다. 왕은 높은 곳에 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자자리는 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본성이니까요. 사수자리, 케이론의 지혜와 여정. 사수자리는 켄타우로스 케이론의 신화에서 옵니다. 켄타우로스는 반은 인간, 반은 말인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켄타우로스는 거칠고 야만적이었지만 케이론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자비로우며 치유의 능력을 지닌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케이론에게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론은 우연히 독화살에 맞아 불멸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치유자인 그는 자신의 상처만은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대신해 죽음을 택하고 별자리가 됩니다. 사수자리는 탐구와 지혜의 에너지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며 삶의 의미를 찾아 끊임없이 여행합니다. 사수자리는 질문합니다. 이게 전부일까?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지만 케이론처럼 사수자리는 자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아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불의 별자리는 이렇게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하고 당당하게 빛을 내며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2부. 땅의 별자리. 이제 땅의 별자리로 내려옵니다. 땅은 안정이고 현실이며 축적입니다. 땅의 별자리는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황소자리, 미노타우로스와 풍요. 황소자리의 신화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할 때 황소로 변신한 이야기입니다. 황소는 힘이 세고 땅을 일구며 풍요를 상징합니다. 황소자리는 감각의 별자리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악, 부드러운 촉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의 가치를 압니다. 황소자리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확실한 것을 선택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안정을 사랑하고 변화를 경계하며 자신이 쌓아온 것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황소자리의 그림자는 고집입니다. 너무 안정에 집착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소자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단순한 것, 작은 것 속에서 풍요를 느낄 줄 압니다. 처녀자리,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돌봄. 처녀자리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신화와 연결됩니다. 데메테르는 곡물의 여신이자 딸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입니다.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납치되자 데메테르는 슬픔에 잠겨 대지의 모든 생명을 멈춥니다. 결국 페르세포네는 1년 중 일부만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계절의 순환을 만듭니다. 처녀자리는 돌봄과 리듬의 에너지입니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질서와 균형을 만듭니다. 처녀자리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처녀자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아직 부족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처녀자리는 계속 돌봅니다. 자신도 타인도 세상도. 염소자리, 판과 아이기판의 책임. 염소자리의 신화는 염소 다리를 가진 목신 판에서 옵니다. 판은 자연과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아이기판은 신들이 괴물 티폰에게 쫓길 때 그들을 구한 존재입니다. 염소자리는 책임과 인내의 에너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염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상을 향해 갑니다. 염소자리는 현실을 압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결국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염소자리는 일찍 어른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세상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지면서도 염소자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상에 도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염소자리의 그림자는 외로움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염소자리는 단단해집니다. 땅의 별자리는 이렇게 삶을 지탱합니다. 감각으로 풍요를 느끼고 세심하게 돌보며 책임지고 끝까지 걸어갑니다. 3부. 공기의 별자리. 이제 공기의 별자리로 올라갑니다. 공기는 생각이고 관계이며 자유입니다. 공기의 별자리는 이해와 소통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두 시선. 쌍둥이 자리의 신화는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룩스입니다. 폴룩스는 불멸의 신이었고 카스토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카스토르가 죽자 폴룩스는 제우스에게 자신의 불멸을 나누어 형제와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결국 두 형제는 하루는 지상에서 하루는 천상에서 지내게 됩니다. 쌍둥이 자리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진 별자리입니다. 한 가지로만 보지 않고 여러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호기심을 품고 질문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대화를 사랑합니다.
말하고 듣고 정보를 교환하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리는 때로 갈등합니다.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합니다. 신과 인간, 하늘과 땅, 이쪽과 저쪽. 그럼에도 쌍둥이 자리는 계속 탐구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상을 유연하게 바라봅니다. 천칭자리, 테미스의 저울과 조화. 천칭자리는 정의의 여신 테미스의 저울에서 옵니다. 테미스는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천칭자리는 조화의 별자리입니다.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고 갈등을 중재하며 아름다움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천칭자리는 혼자 있기보다 함께 있을 때 빛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의 거울이 되어주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천칭자리의 그림자는 우유부단함입니다.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다가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천칭자리는 평화를 만듭니다.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공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병자리, 프로메테우스의 혁신. 물병자리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와 연결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병자리는 혁신과 자유의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며 모두를 위한 변화를 꿈꿉니다. 물병자리는 개인보다 전체를 봅니다. 인류의 평등, 진보. 물병자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물병자리는 때로 차갑게 느껴집니다. 머리로 이해하지만 감정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물병자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공기의 별자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합니다. 호기심으로 탐구하고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으며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4부 물의 별자리. 마지막으로 물의 별자리입니다. 물은 감정이고 직관이며 연결입니다. 물의 별자리는 마음의 깊은 곳을 담고 있습니다. 개자리 헤라클레스의 개와 보호. 개자리의 신화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와 싸울 때 나타난 개입니다. 여신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방해하기 위해 개를 보냈습니다. 개는 헤라클레스의 발을 물었지만 결국 밝혀 죽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개의 충성을 기려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개자리는 보호의 에너지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부드러운 몸을 감추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합니다. 가족, 집, 추억. 개자리는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익숙한 것에서 안전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 합니다. 개자리는 감정적입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상처받으면 깊이 아파하며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하지만 개자리는 때로 지나치게 방어적입니다. 껍질 속에 숨어 나오지 않으려 하고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개자리는 따뜻합니다. 누군가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주고 돌아올 곳이 되어줍니다. 정갈자리, 오리온과 정갈의 변화. 정갈자리의 신화는 사냥꾼 오리온과 정갈의 이야기입니다. 오리온은 자신이 모든 동물을 죽일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정갈을 보내 오리온을 쏘게 했습니다. 오리온은 죽어 별자리가 되었고 정갈도 별자리가 되었습니다. 둘은 하늘에서 서로 반대편의 위치에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정갈자리는 강렬함과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표면 아래 깊은 곳을 보며 진실을 파헤치고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갈자리는 집중력이 강합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며 끝을 보아야 합니다. 정갈자리는 또한 치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재생, 상처와 회복. 정갈자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갈자리는 때로 너무 강렬합니다. 집착하고 의심하며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정갈자리는 변화합니다. 낡은 자신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고기 자리,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의 연결. 물고기 자리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물고기로 변신한 신화에서 옵니다. 괴물 티폰이 나타났을 때 두 신은 물고기가 되어 강으로 도망쳤습니다. 서로 놓치지 않기 위해 끈으로 묶여 함께 헤엄쳤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연결과 헌신의 에너지입니다. 경계가 없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물고기 자리는 영혼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상상력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또한 희생적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고통을 나누며 모두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고기 자리는 때로 경계를 잃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환상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물고기 자리는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품으며 물의 별자리는 이렇게 느끼고 연결됩니다. 보호하고 돌보며 깊이 파고들어 변화하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오브. 신화가 말해주는 우리 내면의 패턴. 우리는 지금까지 12별자리의 신화를 여행했습니다. 불, 땅, 공기, 물. 4가지 원소는 각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불은 행동하고, 땅은 축적하며, 공기는 생각하고, 물은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별자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12가지 원형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양자리의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황소자리의 안정이 필요하며, 때로는 쌍둥이 자리의 호기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개자리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신화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반복하는 마음의 패턴입니다. 케이론처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프로메테우스처럼 대가를 치르면서도 옳은 일을 하며, 페르세포네처럼 어둠 속에서도 다시 봄을 기다립니다. 별자리는 그 패턴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당신이 어떤 신화를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왜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가? 신화는 답을 줍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별들 속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용기와 사랑, 희생과 변화, 탐구와 치유. 별자리는 단순한 점성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읽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신화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원형을 품고 있는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 오늘 당신은 어떤 신화를 살고 있나요? 황금향처럼 용감하게 도전하고 있나요? 케이론처럼 상처 속에서도 타인을 치유하고 있나요? 물고기처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나요? 당신의 신화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신화를 읽고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별자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고 오래된 이야기의 연속이며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고요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